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이용섭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거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천을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 방침에 대해서 갈등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만 믿고 오만해졌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물 없는 환경을 갖추는 게 의무화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이용섭 후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 후보는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여론조사 결과 이용섭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용섭 후보는 52.94%를 얻어 32.2%를 득표한 강기정 후보와 14.85%에 그친 양양자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이 후보는 탈당 전력에 따른 10% 감점으로 과반수 득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50% 이상 지지를 얻고 본선거로 직행했습니다.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살려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반 이용섭 연대와 전두환 정권 청와대 근무 논란 등의 악재가 연이어 터졌지만 이 후보는 탄탄한 행정 경험과 준비된 정책들을 내세우며 네거티브 선거전을 정면 돌파한 것이 압도적 지지를 얻게 된 요인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이 본선까지 남은 50여일 동안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한편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경쟁은 여당 주자인 이용섭 후보와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를 모두 확정지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천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평화당이 호남에서 첫 현장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광주시장 후보도 전남지사와 전북지사 후보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론되어온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도 점점 희미해지는데 마땅한 지원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지금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사람들을 내세울 만한 후보가 지금 없어서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조금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광주 전남 시도지사 공천을 사실상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주성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표직 수행에 집중하고 있고 주승용 의원은 이미 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대신에 유망한 경제인을 영입하겠다던 계획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인물난의 바탕에는 추락한 정당 지지율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이번 주 정기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74%인 반면에 바른미래당 3%, 민주평화당은 1%에 그쳤습니다. 출마해봐야 당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인재 영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 보면 광주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의 3파전,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과 민중당의 2파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갑 재선거에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한 뒤에 갈등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민주당 대표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만 믿고 오만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가 민주당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배 여사는 추미애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광주에 전략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전략 공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를 그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은 일단 좀 홀대해요. 민주주의에서 그러면 안 되고요. 배 여사와 함께 간 일부 당원들은 손팻말을 들고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표님 부탁합니다. 대표님 부탁합니다. 대표님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포장해 주세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한 뒤 반발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략공천의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과 함께 높은 지지율만 믿고 광주 시민을 우롱한다는 격양된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중의 일부도 전략공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이번에도 전략공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광주시장 경선이 끝난 뒤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략공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공천 카드를 꺼냈다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가 단순히 시간 벌기인지 아니면 여론 탐색인지는 다음 주 초쯤이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건축물에 장애물이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들자는 이른바 배리어 프리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종합복지관 건물. 독특한 생김새로 2년 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센터를 비롯해 장애인단체, 노인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징검다리 진입로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는 큰 장애물. 특히 내부 통로에 천장이 없어 비가 오면 건물 안에서도 우산을 써야 합니다. 못 나가요. 사실 못 가죠. 왜요? 병원권에 못 가죠. 병원 때는 우산 주고 가니까. 전라남도가 공공건축물에 장애물을 없애는 이른바 베리어 프리 조례를 만든 건 지난 2012년. 2015년 제정된 법보다도 3년여 앞서 장애물 없는 시설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베리어 프리 인증 건물 숫자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비 인증과 본 인증에 드는 비용이 1,000만 원가량에 이르러 예산이 적은 소규모 공공시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베리어 프리 인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BF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인증 비용에 지원이 없이는 별도의 예산의 확보가 없이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지 않을까. 베리어 프리를 총괄하는 부서 모르게 공공시설물들이 여러 행정부서에서 추진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공무원 판단에만 맡겨지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선의에만 기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처벌 조항이 반드시 만들어져서 조금 더 이 제도가 엄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거라. 전남에서만 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이후 지어진 60개 공공건축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후속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흥업소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새벽 5시쯤 광주시 서구 양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13곳의 출입문을 골프채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조직폭력배인 자신의 매형이 지난해 업소 주인들에게 2억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업주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밤중 인형 뽑기방과 세차장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친 일당이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20살 A씨 등 3명은 지난 4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강진과 장흥을 돌아다니며 인형 뽑기방과 세차장 5곳에 지폐 교환기를 뜯어내고 7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건축물 기움 현상으로 붕괴 위험에 놓였던 국보 제304호인 여수 진남관이 구조물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0년 말이면 새롭게 복원된 진남관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현존하는 지방 관아 건물 가운데 최대 규모인 진남관.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이 거대한 가설 덧집에 둘러싸였습니다. 기와를 바치고 있던 흙더미를 걷어내자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석가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남관 정비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15년.
계측 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 연구소에서. 그 결과 일부 기울기가 발생돼서 더 이상 존치할 수 없다는 그 결론에 이르게 돼서. 하지만 시험 발굴 조사 등으로 공사가 1년 정도 중단되면서 구조물 해체 작업도 최근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년에 걸쳐 진남관이 해체된 이후에는 복원을 위한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최대한 기존 자재를 재사용하고 고증을 통해 권패를 모셨던 정청과 건물 좌우에 있던 이컨도 함께 복원할 계획입니다. 지하 유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의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나왔던 흔적이라든지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기준을 세워 나가면서 그 복원을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숭례문 복원 이후 최대 규모의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평가되는 진남관의 재건 과정은 한 달에 2차례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경관 좋고 걷기 좋은 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의 메카 고흥에 용이 승천했다는 미루마루길이 수려한 풍광과 함께 새로운 걷기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나로 발사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탁 트인 회전 전망대에 오르면 짙푸른 남해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용바위까지 4km의 해안을 따라 명품 탐방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용과 하늘을 뜻하는 순우리말 미르와 마루가 합쳐진 미르마루길. 천수답인 다랭이 눈을 배경으로 몽돌 해안가에 서면 사자바위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형을 그대로 살린 산책로를 걷다 보면 구비구비 해안가 절경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좋지요. 경치 좋지요. 공기 맑지요. 바다도 비지.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동해안은 이 섬이 없으니까 또 그냥 근데 여기는 섬이 많이 볼 것도 많고 경치도 좋고. 미르 전망대 끝자락 유리바닥에 오르면 아찔한 발 아래 풍경이 오싹하기까지 합니다. 금방이라도 용바위를 박차고 오를 것 같은 용 조형물은 미루마루길의 백미. 남해바다를 조망하며 1시간가량 걷다 보면 다도해의 으뜸 풍광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미루마루길을 따라 바다 위 1.5km 직선 구간에 세계에서 가장 긴 짐 라인이 설치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남열해수욕장 인근에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미르마루길이 준공이 되었고 5월 12일 건강걷기대회에서 이제 널리 알려지면 남해안에 연 10만 명 이상 찾는 남해안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이 승천한 미루마루길은 우주로의 관문인 고흥의 수려한 경관과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져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음악방송인 문화콘서트 난장이 다시 지역 시청자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품격 라이브 방송 무대에서 신인 뮤지션들이 맘껏 끼를 발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객석이 따로 없는 무대에서 뮤지션들이 환호하는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쉼없이 이어지는 라이브 공연. 관객들은 잠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해 8월에 갑작스럽게 중단됐던 문화 콘서트 난장이 다시 녹화를 재개한다는 소식에 팬들은 기대를 갖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뭐랄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송이었는데 이제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 이겨내고 다시 부활해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 2007년 3월 첫 방송을 시작한 문화 콘서트 난장은 10년 동안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중적 인기를 얻기 힘들었던 신인 밴드나 뮤지션들은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문화 콘서트 난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제작비 특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는 숨은 보석을 찾아라라는 미션도 추진됩니다. 인디계 대부로서 어떤 인디계 박물관으로서 그렇게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콘서트 난장 녹화 현장은 누구든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녹화된 공연 실황은 오는 28일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벌써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29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요.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지면서 우리적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30에서 80mm가량의 강우가 예상되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로 인해 낮 기온은 20도로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인해서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매우 나쁨 단계까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전남 동부 지역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1.5도, 장성 6.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28도, 담양과 화순 나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4도, 장흥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는 30도까지 낮 기온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평년과 비슷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